제가 지금 월성원전 제한구역 냅니다. 여기 보면 제한구역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이제 제일 멀리 있는 게 월성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고, 예. 월성 1호기는 이제 연구 정지했죠. 예, 예. 이제 해체할 일만 남아 있는 것이고, 2호기, 3호기, 4호기도 수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호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죠, 저거? 예예예. 2호기는 2026년, 3호기는 2027년, 4호기는 2029년 해서 이제 수명이 앞으로 끝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수명 끝나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예. 지금 이제 뭐 윤석열 후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돌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래된 것들은 닫아야죠. 수명 끝나면은. 그리고 저 4호기 있죠. 예, 예. 저 안에 원자로가 있을 거잖아요. 예, 예. 저 원자로부터 914m까지가 제한구역입니다. 예,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여기 다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이 있었고. 예, 예. 근데 이제 제한구역 아니기 때문에 예. 마을들하고 전부 다 이제 바깥으로 나간 거죠. 이곳이 그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월성원전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면서 2014년 8월 25일 날 천막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올해가 이제 한 9년차 접어드는데 예. 이 주민들의 농성장입니다. 천막 농성장. 그러니까 이주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발전소 앞에 살고 있는 것이 예, 예. 그런 또 언제든지 위험 요소도 다가올 네.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 또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엄청난 지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위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발전소 주변에는 일상적으로 방사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방사능 피폭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만 주어진다라면은 이것보다 훨씬 좋은 곳이 많잖아요. 또 동해안에 다 아름다운 곳이고, 또 발전소보다 좀 더 떨어진 곳에 가서 살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을 내놨는데 들어와서 사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원래는 이 지역이 상당히 이래 호가도 높고 괜찮았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내놓으니까 뭐 사가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은 뭐 정부나 한수원에서 좀 자산을 매입해주면은 그 돈을 갖고 딴 데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특별하게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한수원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도 아니고, 주민들의 자산을 한수원이 매입할 수 있는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말들이 돌아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역학조사 결과,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살고 있는,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의 여성들보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한 2.5배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도 아니죠. 지금 이제 한 7년째 갑상선암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 발전소 주변 주민들 한 618명이 갑상선암 수술하는 환자로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92명의 환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가 실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소송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건강에 피해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 오셨었나 봐요. 이게 언제 사진인가요? 이는 이제 2016년 9월 13일 사진입니다. 2016년 9월 12일 날 경주에서 5.8의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하고, 그 바로 다음 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민간인 신분이셨죠. 주민들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이 현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멀리 계신 분이 이까지 찾아와서 주민들을 이렇게 살펴보셨기 때문에 큰 기대를 했었고, 또 이제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들에게 뭐 정권이 새롭게 들었으면은
좀 많은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좀 주민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왜 탈핵에 꽂혔습니까?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일주일 가량 후쿠시마에 머물렀죠. 예예. 이제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측정 수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고 측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후쿠시마시에 도착했을 때 거기가 원전에서 한 80km 떨어져 있어요. 후쿠시마시가 80km. 예예예.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먼 거죠. 그래도 거기에서 방사능 측정했을 때 그냥 일상적인 기준치보다 한 30배 이상씩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 30배 이상씩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으로 가까이 갈수록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한 반경 한 20km 정도 가면은 이미 한 100배 이상 올라가고, 후쿠시마 원전 담벼락까지 갔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뭐 측정 수치 저희들이 그 오래 머물 수가 없죠. 잠깐 확인을 한 게 한 1000배. 현장에 갔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영화 속에서 보는 유령 도시죠. 도시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고, 뭐 길거리에는 막 그 가재 도구들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왜냐하면 급하게 피난 가면서 물건 같은 거 나오다가 막 흘리고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고 뭐 차 같은 것도 온 데다 주차돼 있고, 그래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사고 안 나는 것들이 운이 좋은 것이고, 그런 사고가 충분히 난다라고 예견될 수 있는 시설이고, 또 확률적이지만 필연적으로 또 난다라고 보고, 사고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가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죠. 예예. 그리고 무고한 엄청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범죄다.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화두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제 뭐 최근 들어서 기후 위기가 중요한 이렇게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뭐 정부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선언을 했고, 또 제 기억으로는 한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한 40%로 감축하겠다. 지금 8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2030년 8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축할 것인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생산하고 공급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도 그렇고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문제는 방향은 나와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속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핵발전이라고 봐요. 핵발전 논자들이 뭐 석탄 화력을 공격한다는 이야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뭐 가스 화력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고, 뭐 조중동부터 해서 레거시 미디어부터 해서 끊임없이 태양광 하면 안 된다, 풍력하면 안 된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뭐 불안정해서 안 된다, 끊임없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공격을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재생가능 에너지 몇 프로 된다고, 예? 은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이 재생가능 에너지 해외하고 비교하면 아예 지금 존재 자체가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걸 아예 싹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무서워하고 공격하고 싹을 자르려고 하는가? 저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재생가능 에너지가 성장하고 커지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가장 위협받는 것은 핵발전이라고 자기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핵발전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는 공존이 불가능하구나. 핵발전 논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적 기득권과 어떤 정치적인 기득권이라 하면은
핵발전론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어떤 정치적 위치가 있는 거죠. 발언권이 있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경제적인 기득권들은 신규 원전을 계속하면서 나오는 이익, 보통 발전소 하나 짓는데 한 3, 4조 원 한다라고 하니 지금 울진 3, 4, 5기가 중단됐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근데 저걸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걸 하나 되살리게 되면은 뭐 한 4조 원으로 계산하면은 8조 원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자신들한테는. 예, 그 이권을 어떻게든 나눠 먹는 카르텔이 있는 것이죠. 그 재생가능 에너지가 확대가 되려면은 저는 국가 주도로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민간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정책 방향이나 길을 잘 닦아줘야 되자.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정부에서 지금 뭐 동해 바다에 대규모로 한다는 해상 풍력 이런 건 엄청난 자본이 투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국가의 자원이란 것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한정된 재원에 거의 이제 핵발전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쪽에서 다량의 예산을 땡겨가게 되면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여될 예산이 그만큼 적고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망이나 에너지 공급 체계도 핵발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은 재생가능 에너지가 들어설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서 꼭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게 지금 핵발전이다. 핵발전처럼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지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정부의 정책을 막 공격하고 심지어는 뭐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월성 1호기 폐쇄가 뭐 적폐라면서 뭐 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탄소 배출과 연계지어서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핵이라는 게 친환경일 수가 없는 거고 인류와 생태계에 엄청나게 해악을 끼치는 게 핵인데 거기에다가 친환경을 갖다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 자기들이 이제 친환경을 가져오는 것은 탄소 배출이 적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만 놓고 본다라면은 핵발전보다 훨씬 유리한 선택지가 많은데 왜 위험하게 우리가 핵발전이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탄소를 저감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탄소 저감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잖아요. 우리가 화력발전소에 접근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핵발전소에 접근할 수도 없고, 근데 재생가능 에너지는 우리 집 지붕 위에 할 수도 있고 또 마을 단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풍력을 올릴 수도 있고, 마을 단위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협동조합을 만들어갖고 마을에 그런 발전기를 세우고 수익을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쓴다라면은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분권 자립을 위해서도 이 재생가능 에너지는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그 이익을 우리가 직접 나눌 수 있고, 예. 왜냐면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대동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재생가능 에너지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이렇게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주장 같아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난 갈등 속에서 그래도 국가의 정책 기조는 탈원전으로 잡은 거잖아요. 예. 그 신규 원전 많이 백지화하고 수명연장 또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많은 갈등 속에서 큰 틀의 방향을 잡았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이 방향을 더욱더 공고화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더 이끌어내고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다 지금 뒤집어 놓겠다라는 거잖아요. 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나쁜 정책이라고 봐지고요. 특히나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 되게 무모한 공약이라고 봅니다. 저는 최강국 될 수 있다고 봐요. 가만히 두면은. 왜냐? 앞서 원전을 했던 원전 선진국들이 더 이상 안 하잖아요. 미국도 사실상 손 놓았고, 독일도 안 하고,
프랑스 정도 하고 있는데 얼마큼 갈지 모르겠고, 일본도 사실상 폭망했고, 그럼 우리의 뭐 경쟁 상대 뭐 중국, 뭐 러시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가만히 있으면 최강국이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그러한 최강국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뭔가 미래를 보고 한 발 앞서가야 되는데, 이미 원전은 사양 산업인데, 이거 한 시대 원전을 풍미했던 국가들이 이제 더 못하겠다고 손 놓고 사양 산업이 됐는데, 사양 산업에서 1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위험을 짊어지면서. 이런데 국가 예산을 투자하는 거 아깝죠. 재앙적인 공약이라고 봅니다. 국가 재앙이다, 이거는. 여론 지형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아직 원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여전히 원전 25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수출도 한 나라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당장 원전을 다 멈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에 또 원전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에 크게 타격을 주고, 또 우리가 수십 년간 일궈온 훌륭한 우리 과학기술인데 이게 사장되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사실 연착륙인데 천천히 되게 이렇게 탈원전 문제 되게 과격하게 인식이 되어 온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혁산업계가 조직적으로 여론 작업을 지난 5년간 잘 한 것 같고, 그 결과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대로 탈원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이 높으니까 이제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국민들 다수가 탈핵을 지지하면 윤석열이 저렇게 안 하겠죠.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기본 계획도 있고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있고, 거기에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에너지 기본 계획과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워가면서 더 이상 핵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어떤 미래의 에너지 공급 체계에 맞지 않다라는 정책 방향을 정한 거고, 그래서 이제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터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백지화해도 되겠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한수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업 포기를 했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은 건데, 그게 무슨 국가적인 범죄입니까? 국가의 어떤 정확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비전을 만든 건데, 그게 진짜 선동 정치죠. 막말 정치고. 옛날에 2011년도에 후쿠시마 핵사고 나고, 이제 배를 타고, 저 울산에서 배를 타고 왔어요. 울산에서 배를 타고, 보트 타고 와서 저 안에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가서 저서 물속에 막 뛰어들었죠. 아, 그래요? 예, 뛰어드니까 경비들이 나와서 막 호각을 불고 나가라고. 근데 우리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쯤 지나니까 포항에서 해경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배 타고 다시 쭉 주례랑 쳤죠, 울산 쪽으로.